저는 미국에서 파견된 재난 분석관 에드워드입니다. 50년 인생에서 수많은 재난 현장을 분석해왔지만 그날 한국 공군이 일본 하늘에 띄운 9호선을 보며 느낀 감동은 특별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모두 손을 놓고 있을 때, 일본 정부가 정보를 숨기고 있을 때 오직 한국만이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저는 미국 정부에 보낼 보고서를 작성하면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와서 가장 늦게 떠나는 나라, 그게 바로 대한민국이었어요. 이시바 다케로의 조직적인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해냈습니다. 제가 분석한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의 대응 속도는 미국의 허리케인 대응보다도 빨랐습니다. 워싱턴 본부에서도 놀라운 결과라며 추가 분석을 요청해왔죠. 저는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한국의 위기관리 시스템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후지산이 대폭발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대량의 화산가스와 소규모 화산재 분출이 주변 마을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었죠. 한국수력원자력의 김동진 박사님이 예측하신 대로 편서풍을 타고 동쪽으로 화산재가 확산되고 있었어요. 600도에서 700도에 달하는 화산쇄설류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돌가루 같은 미세한 화산재가 시즈오카 지역을 덮고 있었습니다. 저는 위성 이미지를 분석하면서 화산재 확산 패턴이 김동진 박사의 시뮬레이션과 98% 일치한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서도 이런 정확도는 본 적이 없다고 했죠. 후지산 남쪽 원자력 연구소의 수력원자력 책임연구원은 연구시설이 화산재로 덮이는 것을 막으려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절박한 모습이 CCTV에 포착되었고 저는 그 영상을 분석하며 일본 정부의 무책임함에 분노했습니다. 화산재가 정밀기기에 미치는 영향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가 아무런 사전 경고도 받지 못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화산재가 겨우 몇 센티미터만 쌓여도 연구소의 환기 시스템이 마비되고 전력시설이 정지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책임 연구원이 절규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깊은 분노를 느꼈습니다. 왜 아무도 미리 알려주지 않았느냐고 울부짖는 그의 목소리가 제 가슴을 찔렀어요. 이시바 다케로가 여전히 피해 규모를 축소 보고하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실제 피해보다 30%나 줄여서 발표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국민들의 정확한 정보를 알 권리를 철저히 박탈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국 정부에 긴급 전문을 보내 일본 정부의 정보, 은폐 실태를 보고했습니다. 이때 한국 구조대가 그 지역을 순찰하다가 수력원자력 책임연구원을 발견했어요. 방호복도 없이 연구소를 지키려던 그에게 한국 구조대가 방진복과 생수, 즉석 식량을 건넸습니다. 책임 연구원이 고개를 숙이며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저는 한국의 대응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체계적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6시간 전부터 화산재의 이동 경로를 정밀하게 시뮬레이션하고 자국민 대피를 완벽하게 완료했었거든요. 비상 대피소에는 최첨단 화산재 차단 공조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었어요. CNN에서 가장 과학적인 재난 대응국가 대한민국이라고 보도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저는 미국인으로서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제가 분석한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의 대피 시스템은 미국의 FEMA보다도 더 효율적이었습니다. 특히 실시간 정보 공유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죠. 워싱턴에서도 한국 모델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30년간 재난 현장을 분석해온 전문가로서 한국의 시스템이 얼마나 혁신적인지 정확히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김동진 박사의 예측 모델과 김동욱 안전대책관의 현장 대응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이시바 다케로 일본 방재청 국장의 내부 문건이 유출되는 순간을 저는 실시간으로 지켜봤습니다. 정보 축소 지시 정황이 명확히 드러나 있었거든요. 언론이 이를 보도하자 일본 시민들이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이시바 다케로는 급히 기자회견을 열어 해명에 나섰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그의 변명을 들으며 전형적인 책임 회피 패턴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반면에 김동진 박사님은 모든 데이터를 유엔에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계셨어요. 투명성과 은폐, 두 나라의 극명한 차이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미국 정부에 상세히 보고하면서 위기 상황에서 정보 투명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도 한국의 대응을 높이 평가하는 분위기였죠. 유엔 특별조사관이 특별보고서 초안을 작성하면서 한국은 정보로 생명을 지켰다고 썼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보고서에는 김동욱 안전대책관과 김동진 박사님의 이름이 특별히 언급된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때 진심으로 감동했습니다. 한국 전문가들이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뿌듯했거든요. 이시바 다케로가 숨기려 했던 진실이 하나둘 세상에 드러나고 있었어요. 유엔이 한국 대응 모델을 동아시아 재난 대응 표준으로 공식 채택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일본과 달리 한국은 끝까지 책임을 다하고 있었어요. 국제기구가 공식 채택한 K위기 관리 시스템이라는 명칭을 들으면서 가슴이 벅찼죠.
저는 미국 정부의 한국 시스템의 도입을 강력히 건의하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저는 이런 극명한 차이가 어디서 비롯되는지 깊이 고민해봤습니다. 단순히 시스템의 차이가 아니라 근본적인 태도의 차이였어요. 이시바 타케로처럼 정보를 숨기고 책임을 회피하느냐, 아니면 한국처럼 투명하게 공개하고 끝까지 책임을 지느냐의 차이였거든요. 한국은 떳떳했습니다. 철저히 준비되어 있었고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저는 50년 인생에서 수많은 재난 대응을 분석해왔지만 한국처럼 일관되고 체계적인 대응은 처음이었습니다. 미국의 허리케인 카트리나 때도 일본의 후쿠시마 때도 보지 못한 수준이었죠. 김동욱 안전대책관의 리더십과 김동진 박사의 과학적 예측이 완벽하게 시너지를 발휘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라고 확신했어요. 화려한 겉모습이 아닌 실질적인 국민 보호 능력 말입니다. 재난이 끝난 다음 날의 풍경을 지켜보면서 저는 깊은 여운을 느꼈습니다. 일본 시민들은 여전히 대피소에서 혼란에 빠져 있었고 언론은 이시바 다케로를 향한 책임 공방에만 몰두하고 있었어요. 이시바 다케로는 결국 사임을 발표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신뢰 추락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몰락을 지켜보며 리더십의 본질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진실을 숨기는 것은 결국 더 큰 재앙을 불러온다는 교훈이었죠. 반면 서울 한강변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시민들은 이미 일상으로 돌아가 평화로운 저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신속한 대응 덕분에 피해가 최소화되었기 때문이었죠. 저는 이 대조적인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 워싱턴에 보냈습니다. 김동욱 안전대책관이 방제복을 벗지 않은 채 야외 인터뷰에 나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국가는 시스템이 아니라 태도다라고 하시면서 우리는 그것을 꾸준히 훈련해왔다고 하시더군요. 그 말이 제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김동진 박사님이 조용히 자신의 연구실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숙연해졌어요. 온라인 방송에서 하신 말씀이 특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이번에도 우연히 맞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 대비할 겁니다. 더 빨리, 더 정확히 말이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위기가 끝나도 경계는 계속된다는 것을 말이에요. 묵묵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간 과학자와 공무원들이 진짜 영웅이었습니다. 저는 미국으로 돌아가면 이들의 이야기를 꼭 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시바 다케로처럼 화려한 직함과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화려한 칭찬이나 포상을 바라지 않고 그저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내는 사람들 말이에요.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새삼 깨달았어요. 철저히 준비된 시스템, 책임감 있는 전문가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정신.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진정한 힘이었습니다. 이시바 다케로 같은 기회주의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었어요. 저는 30년간 전 세계 재난 현장을 분석해온 전문가로서 단언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재난 대응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말이죠. 미국도 배워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는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워싱턴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재난이 지나간 한 달 후의 풍경을 지켜보면서 저는 더욱 확실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일본 사회는 여전히 깊은 상처와 불신에 빠져 있었거든요. 이시바 다케로 전 방재청 국장이 공식 사임 후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축소 보고와 방송 통제, 지시 문건들이 낱낱이 공개되면서 국제적 비난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범죄적 행위가 얼마나 많은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는지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최소 수천 명이 불필요한 위험에 노출되었다는 결론이 나왔죠. 미국 법무부에서도 국제재난대응 실패 사례로 이시바 다케로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일본 언론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도 씁쓸함을 느꼈어요. 이제야 투명한 보도를 시작했지만 이미 늦은 후였거든요. 일본 내에서도 K-위기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급격히 커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일본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정부에 요구하고 있었어요. 도쿄 외곽에서는 감동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인 초등학교 교사가 일본 교육청으로부터 특별감사장을 받게 되었다는 거였어요. 일본 언론은 그 교사를 SNS에서 얻은 정보를 실천에 옮긴 진정한 교육자라고 극찬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정보의 힘을 다시 한번 실감했어요. 한국이 투명하게 공개한 정보가 일본 시민들의 생명을 구한 것이었거든요. 더욱 감동적인 것은 수력원자력 책임연구원의 증언이었습니다. 화산재로 고통받다가 한국 구조대에게 도움을 받은 그가 일본 공영방송에 출연했어요. 그들은 우리를 돕기 위해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라는 그의 증언에 많은 일본인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국제 무대에서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유엔이 김동진 박사님을 동아시아 재난대응 과학자문단에 정식 위촉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2달 전만 해도 가능성이 낮다며 무시당했던 그분의 연구가 이제 국제방재 매뉴얼의 핵심 창고 문헌으로 공식 등재된 거였어요.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과학적 진실이 결국 승리한 것이었거든요. 워싱턴에서도 김동진 박사를 미국으로 초청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유엔 특별조사관이 워싱턴 본부로 복귀하기 전 마지막 인터뷰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나는 그날 한국에서 중요한 교훈을 배웠다고 하면서 투명한 정보가 생명을 구한다는 진리를 깨달았다고 했어요. 그것은 단순한 수치나 데이터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였다라는 그의 증언은 국제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김동욱 안전대책관은 정부 훈장을 정중히 사양하고 다시 훈련 현장으로 돌아갔어요. 다음에는 더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말이죠. 저는 이런 겸손하면서도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모습들을 보면서 확신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재난 대응의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저는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이번 경험을 정리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50년 인생, 30년의 전문가 경력 중 가장 값진 교훈을 얻은 시간이었어요. 한국이 보여준 투명성, 신속성, 그리고 인간에는 제가 추구해온 재난 대응의 이상향이었습니다. 워싱턴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할 일은 한국 재난 모델을 전면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기를 희망합니다. 미국도 전 세계와 발맞추어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나란히 뛰겠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이 보여준 길이 인류의 미래를 위한 정답이라는 것을 말이죠. 오늘 들려드린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